예, 안녕하세요. 엘리트 앰비션입니다. 여러분, 영끌 아시죠?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은다의 줄임말인데, 보통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 뭐 대출 등을 포함해서 뭐 각종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자금을 모으는 것을 대략적으로 말합니다. 이를 부동산에서 한정시켜 보면, 영끌을 해서 집을 사려는 경우는 일단 제가 가진 자금,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자금에다가 순자산에서 더 비싼 집을 고려하는 경우에 이에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자금이 뭐 1억이다. 근데 사고 싶은 집은 5억이에요. 이게 4억이 필요한데, 어, 담보대출 받아야겠죠? 한도 내에 담보대출 받고, 나머지 신용대출 받고, 나머지 뭐 비은행 대출 혹은 가족의 도움 혹은 보험약관 대출까지 땡겨서 5억을 마련해서 실제 입주한 경우가 이제 영끌의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거 영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5억짜리 집에 뭐 40% 대출 한도 받아가지고 60%는 어떻게 구해가지고 들어갔다. 근데 40% 투자 받아가지고 대출을 일으켰는데 이 40% 가지고 영끌이라고 얘기하시는 분 있는데, 이거는 영끌 아닙니다. 자, 다만 이렇게 끌어모은 영끌에서 끌어모은 자금에 대해 이자 비용을 감당하는 데 있어 무리가 없다면은 그 영끌이라는 행위는 충분히 이제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만, 예를 들어서 그 반대의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을 살 때에는 꼭 영끌이라는 행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나 좀 더 좋은 곳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끌을 해서라도 내가 남들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곳에 집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어, 일단은 자기가 거주를 하면서 느끼는 만족도 중요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더 좋은 집에 찾는 이유는, 더 좋은 집을 사야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덜 떨어진다. 예, 조금 더 이제 가격 방어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 주변에 이제 아는 분이, 서울이 최고다. 뭐 나중에 이제 인구가 뭐 감소하게 되니까 서울 아니면 솔직히 다른 지방은, 어, 인구가 소멸되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로 몰릴 수밖에 없다. 수도가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의 집이 최고다. 무조건 서울을 사야 된다.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서울에 집을 살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회를 계속 놓치고 무조건 서울만 살 때까지 해서 계속 월급 모으고 저축하고 그렇게 해서 기다리는 거죠.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틀린 겁니다. 자, 이게 서울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의 어떤 도시, 그리고 뭐 충청도 어떤 도시, 전라도 어떤 도시를 산다고 쳐도, 예를 들어서 똑같은 비율대로 같은 금액을 들어갔을 때 제가 봤을 때 수익률은 어느 정도 적절하게 가치 투자하고 저평가된 지역을 사서 이게 반드시 상승하는 지역에 올라갔다 치면 수익률은 똑같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8억이라고 봤을 때 18억에서 올라가 봐야 어차피 올라가는 퍼센티지가 똑같습니다. 어차피 지방에 있는, 전주에 있는 아파트를 사도 올라가는 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된 저평가된 그 가치를 선정해서 샀을 때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내려가기도 할 텐데, 일단 덩어리가 큰 A급들 아파트들은 떨어질 때 호가가 뭐 매더 떨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3억짜리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샀는데 이거 떨어져 봐야, 아무리 많이 떨어져 봐야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지방에 있는 뭐 1억에 있는 아파트 떨어져 봐야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취등록세 때문에 이제 12%, 8% 이게 부담이 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지가 1억 이하 미만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투자해서 저평가된 지역을 투자해서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월세를 받는 거죠. 투자를 해서 월세를 받는다 치면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떨어져 봐야 뭐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월세가 받는 것도 있고, 이게 가격에 대한 하락 리스크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될 겁니다. 다만 이제 덩어리가 큰 그 서울의 강남, 뭐 대구의 수성구, 경기도의 대장 아파트 이런 데들은 떨어지는 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제가 A급을 사지 못하더라도 제가 계속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어, 일단 B가 안 되면 C부터 사야 되고, D가 안 되면 D부터 사야, C가 안 되면 다시 D로 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 B로 진입하고, 내가 B로 들어갈 수 없는데 갑자기 A로 가든지, 그렇게 두 단계나 한 단계 상승해서 들어가는 건 어느 정도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그 하락장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시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세 대란, 그 다음에 각종 규제로 인해서 미래의 그런 수요층들이 지금 현재 이제 미리에 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하락장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느 정도 이제 다주택자 분들, 이제 집이 좀 있으신 분들은 1억 미만 중에서도 이제는 저평가된 것도 이미 사셨다고 치면 이제 저는 이제 그쪽을 좀 눈에 돌리고 하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1억 미만짜리 사고 월세를 받는 거죠. 월세를 받아가지고 그쪽 지역을 계속 월세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하락 리스크 방어. 그러니까 각 그 투트랙인 거죠. 한쪽은 이제 가치 상승으로 전세 끼고 가치 상승으로 가는 쪽을 하나. 두 번째는 매달 매달 꼬박꼬박 수익률이 한 6%에서 10% 사이에 나올 수 있는 월세 세팅할 수 있는 매물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 가치 상승은 그대로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매월 매월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 세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월 현금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구치가 큰 아파트들은 예를 들어서 뭐 3억 이상 되는 아파트들은 아마 월세를 받으면 수익률이 뭐 4%, 잘 나와야 5%, 3%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말하는 듯이 1억 미만짜리 괜찮은 매물 좀 찾아보면 있거든요. 찾아보면 있으니까 그런 매물들을 찾아봐가지고 월세 수익률을 6%에서 10% 사이로 끌어올린다. 그래서 그런 매물들을 확보를 계속 한다. 어차피 치는 것보다 싸기 때문에 그런 매물 쪽으로 확보를 해서 그런 전략으로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